마지막 순간에 가서 투자자가 반대를 하네. 이런 방식의 어설픈 변명을 하는 경우들이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을 주고서도 욕먹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변호사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톡옵션을 주고도 직원들에게 욕먹는 대표들의 케이스들을 한 7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기주주총회가 마무리되면서 여러 기업들의 정기주주총 의사록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많은 기업에 있어서 스톡옵션 부여, 즉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특별 결의를 주총 의사록에 올려놓고 이것을 가결시킨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단 말이죠. 경영진 입장에서는 고심고심해서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스톡옵션을 줄까, 그리고 이것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동의를 얻어서 까다로운 절차, 즉 정관에 명시를 하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고 주식 매수 선택권 관련된 부여 계약서를 체결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쏟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줄까를 고민을 하는데, 의외로 여러분들 스톡옵션 받고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대표를 욕하거나 경영진을 욕하는 경우들도 사실 적지가 않아요. 여러 케이스들을 제가 보면서 한 7가지 케이스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주면 스톡옵션 주고 나서 오히려 욕을 먹는다. 이 케이스를 7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톡옵션이 무엇인지도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주는 경우, 주고 나서 욕먹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여러분들 스톡옵션은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이 개념은 사실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주식 매수 선택권은 뭐죠, 여러분들? 장래 특정한 시점에 우리 회사 주식의 몇 주를 특정한 가격으로 행사를 해서 내가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내 연봉이 높아지지도 않고 내가 갑자기 주주 명부상의 주주가 되지도 않아요. 즉 본인이 행사하기 전까지는, 옵션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나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준다. 그리고 아예 모르고 있는데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스톡옵션을 준다. 그러면 그들의 반응은 에이, 스톡옵션이 뭐야? 연봉이나 올려주지. 왜 저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의 개념을 잘 인지시키고 나서 스톡옵션을 주는 게 값어치 있게 주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전제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스톡옵션은 여러분들 특정한 기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야 되고 상법상으로는 2년 이내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보통 이제 행사하고 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예를 들면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고 나서 그 임직원이 회사를 떠나버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각가지 안 좋은 케이스들만 생각을 너무 해서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막 4년,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베스팅 기간을 정해놓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스톡옵션을 주고 나서 욕먹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스타트업에 있어서 4년, 5년이라는 기간은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3년 안에 이직을 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란 말이죠. 5년 안에 남아있는 임직원들은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막 5년부터 7년 사이에 20%씩 행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누가 내가 이 기업에 그렇게까지 오래 남아있겠어? 라고 생각하게 하면서 착각하지 말라 그래. 난 그때까지 안 남아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면서 오히려 동기부여를 떨어뜨리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베스팅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하는 것을 설정하는 것을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상적으로 본다면 2, 3년 안에는 그래도 퍼센티지의 일부라도, 예를 들면 20%라도, 25%라도 먼저 행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베스팅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3년에서 4년, 4년에서 5년, 5년에서 6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25%씩 쓰게 만든다거나, 이런 방식이 조금 기술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역시나 스톡옵션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행사가죠. 즉, 장래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행사가를 지나치게 높여놔서 막 주당 몇십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내가 왜 우리 회사 주식을 몇십만 원 주고 사? 야, 삼성전자 8만 원밖에 안 하는데 삼성전자 사지. 라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들 주당 단가가 회사의 주식의 총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감정적으로 직관적으로 행사가가 너무 높게 느껴지면 이게 별로 값어치가 없게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행사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행사가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임직원들에게 좀 설명을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기존의 투자를 유치를 한 스타트업일 경우에 가장 가까이 투자를 유치한 그 투자 밸류 기준으로, 주당 단가 기준으로 적어도 20, 30% 이상은 할인을 조금 해줘야 그래도 어드밴티지를 느끼면서, 그래도 대표가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을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스톡옵션 주는 타이밍인데요. 이런 경우들이 은근히 많아요. 대표가 작년부터 뭐 말만 하면 내가 스톡옵션 좀 줄게 라고 계속 말빚을 지는 것이죠. 그런데 스톡옵션을 계속 정기주총이 되어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심심하면 본인이 좀 불리하면 내가 그래서 스톡옵션 좀 줄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희망 고문 방식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좀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은 아주 안 좋은 인상을 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줄 거면 주고 언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약속을 지켜야 될 텐데, 다 줄 것처럼 하고 마지막 순간에 근데 미안한데 생각지도 못하게 투자자가 반대를 하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그럼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준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투자자랑 다 조율을 해서 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마지막 순간에 가서 투자자가 반대를 하네, 이런 방식의 어설픈 변명을 하는 경우들이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을 주고서도 욕먹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이거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스톡옵션을 주는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스톡옵션을 누가 얼마만큼 어떤 행사가로 받는지에 대해서 너무 공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받고 나서도 박탈감을 임직원들이 받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아요. 내가 왜 쟤보다 스톡옵션을 적게 받지? 왜 행사가 저 사람은 더 할인율을 더 많이 적용해서 행사가가 더 낮지?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상대적 박탈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이 상대적인 박탈감, 바로 비교입니다. 이게 스타트업에서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스톡옵션을 줄 것인지, 그리고 스톡옵션을 주고 받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공개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구체적이고 아주 치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없으면 주고서도 오히려 동기부여를 떨어뜨리고 욕먹게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한 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 진짜 쥐꼬리만큼 스톡옵션을 몇 주 주고 그러면서 이 주당 가치가 얼마인 줄 알아? 지금 우리 회사는 조그마한 회사지만 우리가 3년 안에 1조 밸류가 되는 회사로 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1조 밸류가 되면 너가 가지고 있는 50주가 얼마야? 라는 식의 황당무계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논리적 전개를 해서 상대방을 희망 고문하면서 짜증나게 만드는 경우. 이건 사실 희망 고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지금 밸류에이션 100억으로도 투자가 유치가 안 되는데 3년 뒤에 1조가 되면 너의 스톡옵션 가치는 얼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황당무계하고 또 무책임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미래의 프로젝션을 가지고 스톡옵션의 가치를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실 업계에 평균적으로 비슷한 케이스들의 성장 사례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야 요건 조금 리서치가 필요하고 조금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야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들이 당황하거나 사실 코웃음을 치지 않고 그 진정성을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스톡옵션 계약서 자체를 너무나 빡빡하게 써서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나서 주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PO 전까지 퇴사를 하면 행사한 주식을 다시 회수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너무나 강력하고 스트릭트한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결국 임직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결국 다 뺏겠다는 거네. 주는 척만 하고 IPO가 되는 경우 빼고는 전부 다 결국은 다 뺏겠다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이거 오히려 안 받느니만 못한 그런 스톡 옵션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총 7가지의 스톡 옵션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저희가 많은 기업들의 스톡 옵션 자문을 하고 제가 또 그래비티 벤처스의 CSO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전략들을 우리 포트폴리오 기업들하고 세우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는 스톡 옵션을 주면 안 되겠다라는 사례들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애써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서 그리고 기주주들을 설득을 해서 스톡 옵션을 주신다면 적어도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타트업 변호사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